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BM 보면 3.9% 빠졌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움직이려면 에코프로 BM의 가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보면 에코프로 BM이 오늘 4% 내렸다는 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물론 44조짜리 새로운 수주 공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공매도 포지션 안 풀고 있죠.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만큼, 그쵸? 자, 신규 공매도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쵸?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연장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차거래 해놓고 공매도를 안 친 게 아니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환매수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대기 자금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공매도는 빌려서 하죠. 무차익 공매도라고는 하지만 그 계좌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 내가 매도 구간을 계속해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내 평가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는 담보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손해네. 그래. 뭐 좀 보유해 보지. 이렇게 보는데 기관들은 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상황 체크하고 보고해야 되고, 그쵸? 보고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하면 자리도 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 나옵니다. 공매도 손절은 뭐예요? 매수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쵸? 이제는 조금 싸기는 하지만, 그쵸? 여기 구간에 있는 만큼의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빠졌기 때문에 그쵸?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61선 이탈해서 쭉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가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에코프로 BM은요. 양극재 만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만듭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은 올해 17만 톤 규모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생산 능력은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을 더 기억하셔야 될 건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 증가는요. 어디까지 늘어나느냐? 27년 기준에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쵸? 대략 한 71만 톤 정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건 제 예상치가 아니라 이미 투입됐고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그래서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두산 로보틱스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맞춰서 2차 전지 쪽도 생산 능력에 대한 증가를 보면 그쵸? 양극재 쪽은 계속해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쵸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포스코 퓨처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쪽에서 전구체를 사다 쓰진 않겠죠.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쵸 상장 이후에 왜 다른 움직임을 보였느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쵸 상장 이후에 20만 원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한 가지 내용 그쵸 이제는 에코프로 BM에 대비해서 적정한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이제 새로운 평가를 위해서 BM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조정 끝나는 그 구간에 있고 공매도 물량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풀릴 때 맞춰서 우리는 적절하게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된다. 근데 그게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 전략, 즉 내가 최단 기간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투자 경고가 걸렸네, 뭐 주의가 걸렸네, 뭐 이런 감리에 관련된 부분 뭐에 들어가고 MSCI 들어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과정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탄력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름폭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 조정은 견딜 수 있죠. 그렇죠. 대신에 내가 고가에 잡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기 전에 그 강프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프로 소통방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만 진행을 합니다. 신고가 매매 외적인 종목은 아예 안 합니다. 손도 안 댑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느냐. 자, 쭉 올려서 보면 오늘자 먼저 볼게요. 12월 21일 테크윈, 갤럭시 하모니트리, LS전선 아시아, 이월드. 원래 제가 세 종목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미증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서 추린 게 세 종목 안쪽으로 원래 추리는데 오늘은 네 종목이 나갔다는 점. 자, 내용 한번 보면 그쵸,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오늘 2.8% 강세, 갤럭시아, 머니트리 신고가 종목이죠. 오늘 6% 강세, 다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그쵸, LS전선 아시아 굉장합니다. 오늘 22% 상승. 그쵸?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주도한 종목들이 다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종목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LS전선 아시아를 제가 왜 들어왔느냐? 자, 쭉 올려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쭉 보면 이번 주 월요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쵸, 12월 18일 그쵸, 시노펙스와 LS 머트리얼즈가 장 시작 전에 진행됐다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쵸, 8시 50분. 자, 보세요. 요 날입니다. 12월 18일 그쵸, 상한가 마감이 됐죠. 그쵸, 시가 대비해서 20% 상승 마감이 됐고, 그 다음 날도 13% 상승, 어저께도 상승, 오늘은 하락. 하락을 보고 팔아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 근데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LS전선 아시아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종목을 이동해 줘야죠.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12월 14일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8시 55분. 자, 내용 보면 12월 14일이에요. 이날. 그쵸? 14만 1,700원. 근데 정확하게 22만 원까지 2박 3일 만에 급등을 했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았을 때는 이제는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조정을 끝내가고 있다.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매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왜? 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 물량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시작점을 누가 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고가 매매를 할 때 그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주도주 관련해서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소통방으로 이번 기회에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이번에 제가 원래 500분 한도로 받고 있다가 딱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그쵸,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말 이벤트 그쵸,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요 내용 신고가 검색기를 제가 정확하게 PPT 파일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급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신고가 매매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디다가 보내는지 그쵸, 보낼 때가 있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12월 초와는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빠졌고 여긴 올랐고, 그러면서 이쪽은 횡보,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 BM 50%까지 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10조도 안 된다. 당연히 더 매수해야지. 계속해서 매수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50% 이상, 거의 한 100% 정도의 추가 그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조정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지금 30조를 깼어요. 근데 떨어져 봤자 26에서 27만 원을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에 맞춰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내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설정을 해야 된다. 가격대를. 그쵸? 요 내용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요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건 뭐 종목의 크기, 뭐 상황, 뭐 국가별 차이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 잡주까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에코프로까지 다 동일해요. 신고가를 만드는 것만이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요걸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고요. 편집도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얼마에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신고가를 강조드린 만큼 이해를 최대한도로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종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